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승무패 68회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새벽 00시부터 동시간대에 치러지는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5경기에 막힌 구간을 담아 보겠습니다. 7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 라리가 4경기의 분석 영상은 오늘 오전에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방송을 마쳤습니다. 회원님들은 전용 채널로 접속하시면 따끈한 라리가 분석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68회차는 2번 경기부터 6번 경기까지 이 5경기에서 1, 2, 3등이 결정되어지는 구간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복식으로 도전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5경기에 복식 투표를 모두 풀어놓아도 될 만큼 정말 난이도가 최상인 구간입니다. 그 어떤 분석으로도 정답을 유추하는 건 힘들어 보이고 10만이 알고 있는 결과 예상을 투마킹 하나만 투자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무지성 초이스는 아니고요, 선택 구간의 개인적인 설명과 함께 풀어가 봤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11번 경기부터 14번 마지막 경기까지의 예상 구간으로 다시 또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분석 용량이 많아지면 업로드 과정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경기는 주관적으로 파헤쳐 봤고요. 2경기는 막힌 구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르시는 동안 저는 이번 경기 프리미어리그로 곧장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리그 꼴찌 번리가 갈 길 바쁜 9위 웨스트햄을 터프모로 불러들이는 매치업입니다. 번리는 1승 1무 10패라는 성적은 둘째치고 골 좀 박아야 됩니다. 라리가라면 또 이해될 법도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경기 9골이라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번리의 최전방 자원들입니다. 게다가 3골 2도움으로 팀 내 최다골, 최다 도움을 올리고 있는 라일 포스트는 그라운드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번리는 경기당 0.5골의 빈약한 공격력으로 득점 앵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할는지 조금만 들여다 보겠습니다. 골을 넣어야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번리의 포워드 쪽에서는 스위스 국대 엠도니에게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도 하긴 한데 A매치 기간 동안 16일, 19일, 25일 3경기에서 112분 출전해서 경기력은 엉망이었습니다. 나머지 주전급의 레드몬드나 제이 로드리게스에게 희망이 있을지는 그 또한 의문입니다. 자, 도리어 주전 중앙 2, 3선인 베르게와 오시어, 그리고 구드문드손, 또 3선의 교체 자원들이죠. 로베르츠, 에크달, 다크힐, 이 모두 몇 명입니까? 6명이군요. 자, 모두 국대에 소집되었다가 들어왔고요. 웨일즈 국대 로베르츠나 아이슬란드의 구드문드손처럼 빡시게 뛰다 온 선수들도 있고, 스웨덴의 에크달처럼 벤치에서 강제 휴식을 취하다 복귀한 선수들도 있는 꼴찌 번리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이 1.5 스쿼드까지는 롯데가 원활한 웨스트햄이라면 모르겠지만 성격 팀 번리에게는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불리한 측면에 놓인 번리가 홈 애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승리하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게 다반사이기는 하지만 삼짓돈을 번리에 베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겨울 인생입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8골이죠. 보웬의 출전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것이 다소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웨스트햄의 오른쪽에 창끝이 좀 무뎌 보이죠. 잉글랜드 국대 경기에서는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경기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장고 끝에 결정을 해봅니다. 일단은 홈 번리의 단통 패배 구간을 담아보고요. 보웬의 상황을 꼭 지켜본 후에 보웬의 결장이 확실하다면 홈 승리나 무승부 구간의 복식으로 가지를 쳐볼 생각입니다. 보웬이 없이 웨스트햄이 승리를 한다는 상상이 뭐 한 명이 없다고 뭐 끝까지 못 이길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웬이 주는 웨스트햄의 그 경기력은 뭐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마다 보웬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있었던 골들이 있고, 보웬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골을 넣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웬의 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 보겠습니다. 아직 홈팬들에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선물하지 못한 루턴타운과 원정에서는 촘촘한 4-2-3-1로 클린시트 경기를 곧잘 이끌어내는 모예스 감독의 웨스트햄과의 경기입니다. A매치에 타격이 거의 없는 루턴타운이 수비 라인의 조직력으로 먹고 사는 크리스탈의 골망을 흔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도. 크리스탈의 삼선은 덴마크 국대 앤더슨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이냐가 가장 궁금하지만, 앤더슨을 제외하고는 3선 모두가 영국 선수들이라 조직력과 호흡 면에서는 A매치의 후폭풍을 가장 적게 받는 3선이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턴타운의 홈 첫 승리에 대한 열망도 대단하겠지만, 도어티에서 찰튼 모리스로 이어지는 골메이드 루트가 단조로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로 보이고요. 루턴에게 희망적인 건 최전방의 찰튼 모리스나 아데바요가 A매치 휴식기 직후에 가졌던 경기들에서만큼은 지치지 않는 피지컬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부분입니다. 경기 흐름이 일방적인 한 팀에게 편중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한 골씩 정도만 주고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기울기를 따진다면 참 애매합니다. 이 크리스탈의 조직력으로 본다면 또 크리스탈로 기울고, 홈에서는 좀 막강한 편이죠. 뭐 그렇게 막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정 경기력과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루턴타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승부 하나 놓고 두 팀이 알아서 제가 배팅한 무승부에 잘 앉아주기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3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무승부 구간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경기입니다. 또 하나의 빅매치이긴 한데 이 경기는 조금 쉽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챔스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입니다. 강인한 팀이 건설되는 과정은 실로 대단했지만 급조된 왕국이 몰락하는 과정은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능력만으로 우승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을 누리는 기간은 짧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선수는 요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부상을 피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양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뉴캐슬은 강해서 살아남아 왔던 거고 첼시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뉴캐슬의 강함이 이딴 주력들의 부상으로 살아남을 동력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에디하우 감독의 이기적인 전술의 피해자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뉴캐슬의 뛰어난 A 옵션들은 이제 남은 시즌은 각자 도생하는 길만이 뉴캐슬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이 경기에서 뉴캐슬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 3선의 트리피어와 중앙 2선의 기마라에스, 그리고 오른쪽 최전방의 고던의 그 대각선 빙고 줄이죠. 대각선 빙고가 살아나주는 길이 최선의 균형 있는 경기력이 양산된다고 생각하는 바, 13골을 합작하고 있는 윌슨과 이삭이 동반으로 결장하는 최악의 경우가 뉴캐슬에게 생긴다면 뉴캐슬은 승리의 빙고 줄 중에서 고던이 중앙으로 빠지는 악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윌슨과 이삭의 출전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이 배팅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디컬 리스트에는 있는데 출전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빙고라는 건 빙고 게임에서 일직선 빙고 한 줄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뉴캐슬이 최고의 결과를 양산했을 때는
항상 트리피어, 기마라이스 그리고 고던의 빙고줄이 터졌을 때라는 것은 경기 때마다 유심히 분석해 보시면 쉽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던이 중앙으로 오지 않고 레프트에서 오른발로 자신의 주특기가 오른발이죠. 오른발을 뽐내주고 그리고 알미론이 라이트에서 왼발을 뽐내주고 가운데에서 윌슨이 양발을 뽐내주는 최전방의 두 번째 빙고줄까지 완성되었을 때가 뉴캐슬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스날을 1대0으로 잡을 때도 이 두 개의 빙고줄의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신의 트리피어에서 가운데 기마라에서 그리고 오른쪽이죠.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고던, 트리피어, 기마라에스, 고던 이 빙고줄이 되었을 때 일단 최소한의 뉴캐슬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뉴캐슬이 포텐이 터질 때는 아스날을 잡을 때나 또 아스톤 빌라를 완전 개잡듯이 잡을 때는 그 대각선의 빙고줄 말고 맨 앞쪽에 스리톱의 빙고줄이 오른쪽에 고던 그리고 왼쪽에는 알미론 오른발과 왼발에 특화된 선수들이고요. 알미론이 부상 중일 때는 머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머피는 오른발이기 때문에 최상의 조합은 알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든, 알미론, 가운데에 윌슨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윌슨이 버티고 있어야 뉴캐슬이 최고의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스날을 1대0으로 잡을 때도 이 두 개의 빙고줄이 아마 완성되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과연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는 윌슨과 이삭 토스트가 라인업에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토스트는 제껴두고 윌슨이라도 출전할 것인지가 뉴캐슬의 명함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 인생의 4번 경기의 선택 구간은 홈 뉴캐슬의 승리 구간과 패배 구간을 더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끝났나요? 그리고 5번과 6번 경기는 마킹 구간으로 아쉬움을 달래 보겠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행복한 주말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문안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 ever wanted, all I always told me.